어쩌을까 해. 어머 어쩌을까 해. 깜짝 놀래가지고 웃었어요. 이게 감정을 잡아서. 전라도로 갔구나. 어쩌을까. 그래갖고 숟가락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젓가락. 뭐 하는 거예요? 부채. 부채. 아, 고춧가루.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 추임새가 나왔잖아요. 그럼 고수분들이 추임새를 하잖아요. 그렇죠. 얼쑤, 네. 좋다. 네. 관객들도 같이 추임새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관객들이 추임새를 하는 것도 뭐 특별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관객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그 레벨이 있어요. 이제 관중들 중에서도 판소리를 처음 보시는 분들, 근데 이제 조금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막 아무 때나 추임새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춘향이와 이몽룡이 이별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시오 그려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하면 엄청 슬프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보통은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잘한다, 그렇지, 이렇게 추임새를 해주셔야 되는데, 좋다! 시원하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세 사람 만나? 막 이러고. 이러면 이제 조금 그 소리하는 입장에서도 갑자기 저분이 김이 빠지고. 약간 좀 집중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흐름을 타서, 그래서 관객들의 이 참여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창중, 2고수, 3명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연 갔었을 때 이제 관객들에게 이제 추임새를 알려주고 소리를 시작하는데, 이제 뭐 안일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풀어내는 대사조의 그런 안일이라는 사설을 이렇게 춘향이와 몽룡과 이별하는 안일이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슬픈 대목을 시작하기 전에 읊는 대사죠, 사실. 그때요, 춘향이와 몽룡이가 이별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관객분이 앞에서 어머 어쩌을까 해. 어머 어쩌을까 해. 깜짝 놀래가지고 웃었어요. 이게 감정을 잡아서. 전라도로 갔구나. 어쩌을까.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추임새의 그 관객분들에 대한 어떤 이 판소리 안에서의 추임새를 적재적소에 넣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이제 거기에 상황에 맞는 그 추임새를 네. 하는 것도 정말 어찌 보면 관객들이 또 해줄 수 있는 어떤 에티켓일 수도 있죠, 그게. 알고 가야 되고 그래도 네. 이렇게 네.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그렇죠. 되네요.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청중들 덕분에 공연이 더 재미있어지는 경우가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소리파는 사실 뭔가 딱 이렇게 절제되어 정해진 있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막 청중들 덕분에 저희도 노래하면서 빵 터지는 게 있고, 근데 그게 또 허용이 돼요. 근데 천중이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응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내가 소리를 못 하는구나, 이게 시무룩해지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 고수는 어려운 자리, 저는 청중을 좀 배워볼게요. 어떻게 해야 좋습니다. 될지. 네. 이런 식으로 또 눈치 게임을 하세요. 이제? 누가 먼저 할까? 왠지 그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죠. 그럴까요? 네. 그럼 저부터 할게요. 네, 그 숟가락 이거 내려놓으시고 젓가락.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채. 부채. 고춧가루. 성격 잘하신다. 밥 먹는 게 좋다. 네. 밥을 먹는 게 좋다. 밥 먹는 게 좋다. 배가 불러 좋다. 밥 먹는 게 좋다. 배가 불러 좋다. 수인시오 이 맛있는 날로 두고 생겼나. 밥 먹는 게 좋다. 밥을 먹는 게 좋아. 네. 만석천자라도 시인이 되라 하였으니 밥이 아니면 살 수 있나. 밥 먹는 게 좋다. 좋다. 밥을 먹는 게 좋아. 좋아. 밥을 먹는 게 좋다. 옳소.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어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그렇지. 사랑
해주고. 내 사랑 이루다 앞에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제육볶음. 둥글둥글 수가 웃봉지 내 때리고 하는 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어시론 발라버리고 붉은 정음 푹떠 한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한동기로 한차를 먹으려느냐 지금 털털 개 살고 작은 이도령서는데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춘산에 실소 춘산에 머리 하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작아작 멀어라 걷는 배를 보자 빵 그두서라 옛속을 보자 부끄럽다. 부끄럽다. 앞에도 내 사랑아 얼씨구. 아유 추임새 때문에 둘 다 혼나고 있었어요. 이게 보통 추임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디에 해야 될지를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수가 어렵네요. 취임새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고수도 입을 다물고 있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아주 경직돼가지고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계속 다시 한번 갑자기 레슨을 하고 그래요. 우리 오늘 안 끝나는 거 아니지? 저희가 지금 이제 아이를 한 명 학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고문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빨리 끝내주자 자 박수. 좋았어 파이팅 파이팅 아니 그 하루에 연습을 보통 얼마큼씩 하세요? 제 옛날 기억으로는 제가 음대를 딱 걸어가고 있으면은 아는 이제 술 같이 잘 먹던 그 선배는 정말 하루 종일 연습을 안 하더라고요. 약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어떤 분야든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목을 쓰는 내 사람 신체를 쓰는 걸 이렇게 덜 하다 보니까 좀 장시간을 갈 수 있는데 판소리는 소리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내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걸 얼마나 연습을 할 수가 있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얼마나 하셨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이제 그 배움의 시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반복 연습을 많이 했었고 학생 때는 학교 때는 진짜 뭐 입시 이럴 때는 몇 천 번씩 한 곡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완창 책 한 권 이제 심청가가 보통 완창을 하면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하루에 완창을 하겠다 마음 먹으면 5시간 그냥 하는 거죠. 춘향가는 한 6시간 정도 되고 흥부가가 한 3시간, 3시간 반. 대부분이 3시간, 4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은 무조건 이제 할애를 하는 그런 거죠. 장르가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렇죠. 혼자서 네. 오롯이 외롭게 무대 그렇죠. 위에서. 네. 근데 이게 또 무대에 또 서시는 분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3시간짜리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할 때는 6시간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 진짜 완창을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진짜 몸을 불살른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또 저희가 이제 상공부라는 거를 가는데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 때 네, 그때 되면은 이제 저희는 제가 상공부 다닐 때는 한 달 동안 합숙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한 8, 7시까지 계속 그냥 오로지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학생 때는 그걸 굉장히 더 많이 했겠네요. 엄청 많이 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반복 훈련이 네. 목 관리는 어떻게 또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다들 목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정말 충분한 수면이 우선 가장 큰 목 관리법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뭐 우리가 목이 안 좋거나 하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도 하고 이러지만 뭐 목에 좋은 오미자차라든지 뭐 도라지차 뭐 이런 거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는 충분한 수면인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에 목이 컨디션이 확실히 이 목이 풀리는 그 느낌 자체가 틀린 것 같고 잠이 우선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예, 저도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목 관리를 하려면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이 우선 가장 편안해야 목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운동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많이 릴렉스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경직 때도 네. 운동하면 그거는 운동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는데. 관리 저는 이제 물을 되게 많이 먹는 편이고 근데 아무래도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가 이제 목을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발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최대한 좀 작게 말하려고 애를 쓰고 너무 맛있다. 덜 데미지를 주는 방법을 이제 항상 생각은 하는데 이게 실천이 안 돼요. 병원도 다녀서 왜냐면 그 서양 성악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항상 가서 성대 사진을 찍고 이게 카메라도 집어넣고 노래 부르면서 체크도 하고 하는데 그 이비인후과에서 그런 뭐 검진 이런 것도 받으시나요? 그렇죠. 저는 정말 주기적으로 성대 체크를 하는 편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준비하고 되게 목을 많이 썼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성대가 빨갛게 피가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살면서 소리하면서 성대에서 피가 터졌다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던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랬고 아 이러다가 내가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어떤 그 심각성을 좀 많이 깨달았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더 유난히 병원에 가서 성대를 항상 찍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이제 의학적인 그런 게 없을 때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환경 문제도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전에는 뭐 너무 좋은 공기, 늘 산에서 소리를 많이 하셨고 선생님들은.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목도 몸도 상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인스턴트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뭐 인스턴트가 어디 있어? 너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노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창극단 같이 세 분께서 그러면은 이제 같이 시작이라고 하기 뭐 같이 지내신 지 오래되셨나요? 저희는 동기예요. 네. 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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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동기. 네. 여기는 이제 저는 저희보다 이제 조금 다음 늦게. 기수. 네. 다음 기수. 자꾸 마이크를. 비슷한 그 시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간에서도 정말 많은 이제 상대역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로 하기도 했고요. 이몽룡, 춘향, 네. 춘향. 뭐 이제 토끼, 자라 뭐 이렇게 약간 신봉사 심청이 이제 신봉사 제 딸 역할을 참. 아버지. 아버지가 건장하셨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참 어이가 없어. 너무 무덤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그러니까 웃긴다. 내가 말하는 게 어이가 없다. 어. 그 심청가 안에 이제 신봉사가 이제 이렇게 묘사가 돼 있기를 묘사가 돼 있진 않지만 이제 어쨌든 딸을 잃고 하는 동양으로 캐릭터다 이제 보니까 네, 이제 생활을 막 하니까. 밥을 잘 먹거나 그런 네. 캐릭터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체구가 있으니까 이제 신봉사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그 노래 가사 중에 심청이가 아버지한테 이제 동냥을 하고 와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그냥 집안에 계시지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살 없는 두기 밑에 눈물 흔적 웬일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그 장면을 누나가 진짜 감정나고 살 없는 두기 밑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객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오다가 산적 갔다 맞아가지고 내가 누웠나 보지. 근데 결국엔 그날 이제 연출님이 그걸 다 보시고 며칠 다 웃었어요. 며칠 공연을 관객들이 계속 맨날 웃었어. 그 부분에서만 터지니까 원래 그게 터지면 안 되는 굉장히 진지한 그래서 장면인데. 연출님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가사를 좀 바꾸자. 그래서 살 없는 두기 밑에가 아니고 살오른 두기 밑에로 가사를 바꿨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소리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창극단을 들어가는 특별한 오디션이 그러면 있나요? 소리 외에 뭐 연기나 기타 그렇죠. 등등? 네, 이제 뭐 연기도 해야 되고 무용 오디션도 보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요즘에는 면접을 보면서 토론하는 것까지. 공무원 시험 보듯이 본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3차, 4차까지 오디션이 계속 있거든요. 무용까지 네. 한국 무용이요.
네. 뭐 한국무용이 됐든 어쨌든 움직임, 몸을 어떻게 잘 쓰는지가 중요하니까. 네. 또 시켜보시려고 지금 웃음이 굉장히 지금 입꼬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누굴 시켜볼까 지금. 그렇군요. 아니 그랬다고요. 네. 궁금했다는 거죠. 그 창극단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길고, 그러니까 판소리에 비해서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진짜 각 세대마다 역할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세대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후배들도 세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갑이라서 우리 세대에서 활동하는 역할이 있으면은 후배들에게 꼭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2바탕에서 5바탕이 현존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말 저만 해도 같은 친구 세대니까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늘 판소리와 함께 생활하기를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어떤 다른 매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리를 전공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도 소리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이전에 뭐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뿌리를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예. 어떤 걸 잘하려면 한 가지를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뭔가 좀 뻗어나가는데, 이거조차도 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젓가락 하나 드는데도 이렇게 손이 필요한데, 그죠? 그냥 젓가락이 들러칠 수 없듯이, 그래서 조금 더 진중하게 깊이 있는 고민을 가지면서 이 국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멋진 말이에요. 네. 저는 저희 다 모두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시작했고, 또 모두가 다 각자의 이 똑같은 전공을 하면서도 그 각자의 고민과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소리를 수련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도 소리를 배우면서 가장 좋아서 시작했지만 어려웠어요, 소리라는 게. 근데 모든 예술의 장르가 다 그렇지만 저는 그 어려운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그 예술을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순간순간들을 조금 더 즐기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너무 어렵다, 너무 스트레스, 고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길게 생각하면서 내가 멀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내려놓고 좀 더 즐기면서 하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고민 과정을 다 옛날에 겪었던 것 같아요. 지 눈빛이. 대표님 씨는? 저도 뭐 사실 별로 그렇게 할 말은 뭐 다 두 분께서 해주셔가지고 이하동문 막 이러지 말아요. 그런 느낌인데, 이제 저 또한 이제 전통이라는 그거를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어떤 음악을 잘 이어나가서 진짜 이 후대에 잘 전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명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 판소리에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하고 싶어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준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입문하시되, 입문하신 뒤부터는 어려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니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합쳐서 저는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출마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뭐 하시다 보니까 창극이나 어떤 본인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뭐 음원이나 음반도 많이 만드시나요? 네, 각자 개인 음원도 낸 것도 있고, 네, 그렇죠. 앨범도 발매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장르가 그냥 오로지 전통적인 판소리만 들어가는 건 그렇진 아닐 테고. 않죠.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여러 장르와의 협업을 또 저희 셋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밴드 음악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민은경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전부터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었고, 그게 요즘은 판소리꾼이 이제 다 이제 전통으로 시작했죠. 근데 그 소리꾼한테도 그 길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즘은 소리를 배워서 창작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있고, 이제 전통 소리꾼으로서의 전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그 길이 많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까
민경 씨가 갑자기 민경 씨라고 하니까 누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뿌리라고 생각하는 그 전통이 가장 깊게 뿌리 중심이 단단히 잡혀 있어야만이 그 다른 여러 가지의 길들을 했었을 때 조금 더 정확하고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시대가 또 많이 변하면서 여러 서류꾼들에게 한 길만 넌 이래야 돼 이렇게 전통으로 가야 돼라는 어떤 또 그게 또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소리를 생각했을 때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좀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같이 함께 전달해주고 싶은데. 또 다른 걸로 이제 눈이 가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연습하기 싫어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뜻이 있는데 그를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이 길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면 빨리 때려쳐야죠. 요즘 사실 모든 일이든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억지로 하면 안 되고